안녕하십니까, 공인회사 한천입니다.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은 작년보다 뭐 나는 변경사항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작년보다 적게 받을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은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적게 받을까? 불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왜 그러냐면 항상 많이 받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. 그러면 회계사님들의 실력이 없어서일까요?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텍스 리펀드라는 것은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. 내가 세금을 내놓고, 그러나 내놓을 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놓던 그냥 에스티메이트로 내놓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 지나고 내가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공제받을 거 공제받고 해보니까 더 많이 냈네? 이게 돌려받는 거고, 적게 냈네? 그러면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억울한 건 없습니다. 분명히 내가 세금을 적게 미리 예납을 했거나 아니면 많이 예납했거나 뭐 그런 거지.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예를 들어서 같은 내 식구인데 우리는 3,000불밖에 안 돌려받았는데 남의 집은 10,000불도 발렸다는데,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뭐 세금을 잘못 띈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린애가 어려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뭐 3,000불짜리가 2명 모아서 들어가도 6,000불이 혜택 보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그래서 리펀드가 많아진 것 뿐입니다.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리펀드라는 것은, 그리고 물론 당연히 내가 세금 낸 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뭐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처럼 이렇게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있는 경우 한두 개 빼고는 내가 낸 게 없으면 당연히 나는 받을 것도, 소득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다고 하는 게 원칙인 얘기죠. 그러나 이제 세법상 저인컴 가정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텍스 크레딧,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 내가 1달러, 2달러로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, 넌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입이 없어서 세금 낼 게 없는데 텍스 크레딧, 정부에서 보너스를 주려고 그래요. 근데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은 보너스 준 금액이 내가 낼 세금보다 많으면 나머지 부분을 추가해서 주는 거고, 넌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은 내가 낼 세금은 적은데 이만큼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낼 빚을 지은 세금만 감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안 줘, 돌려주지 않는 거. 이것이 넌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입니다. 근데 리펀더블 텍스가 넌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은 그것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한두 개 빼고는 일반적으로 내가 낸 금액에 서로 내가 예납했던 부분과 계산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보통 내가 세금을 리펀드를 매년 많이 받는다 했을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. 내가 직장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었거나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세금 예납을 좀 많이 했거나 그래서 오버페이가 된 것이 대부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. 특히 아마 요 근래 세금 보고 하시면서 느낀 거지, 요 몇 년 사이에 점점 리펀드가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선은 코비드 때문에 팬데믹 때는 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해서 무슨 뭐 600불, 1,400불 이렇게 많이들 줬습니다. 따라서 그렇게 보조가 있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, 또 내가 내 주위에 자녀들이나 이런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진다든가 조금 더 18세가 넘어가서 또 해당의 자격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한 리펀드는커녕 뭐 매번 낸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. 우선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. 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. 간단하게 W2 폼 하나인데 세금을 낸다 그러면 잘못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제를 더 다시 그 엠플로이한테 폼 W4, 여러분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
그 본래는 매년 초에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직장은 그냥 한번 들어갈 때 그거 한번 해갖고 계속 그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더 강하게 위돌드 할 수 있는 숫자로 변경해서 폼 W4를 조절하실 방법이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첫 번째 짭이 있는데 두 번째 짭, 멀티플 짭, 세 번째 짭, 또 집사람이 갖고 있는 네 번째 다른 짭, 이게 서로가 합해지면서 세율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. 즉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메리드 2입니다. 그렇죠? 보통. 그럼 나는 직장을 만일에 대해서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. A라는 직장에도 메리드 2, B라는 직장에도 메리드 2. 그 두 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메리드 2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할 때 직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사람이 A라는 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연봉이 10,000불 그러면 10% 세금. B라는 직장도 A라는 직장을 모르니까 또 와이프의 인컴도 모르니까 자기네가 이 사람 수입이 10,000불 10% 텍스 이렇게 띄고 또 와이프 직장에서도 메리드 2 10,000불 수입에 10%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%씩 떼었을 때 이 세 가지 수입이 다 합하면 30,000불이 되죠. 그러면 미국은 누진 세율로 되기 때문에 10,000불씩 10%를 띈 것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. 당연히 세율이 15%나 20%로 점핑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모자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멀티잡이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히 잘 상의하셔서 한쪽 배우자는 뭐 예를 들어서 싱글 원, 뭐 한쪽 배우자도 싱글 원 해서 그것은 내가 독신이다 이게 아니고 레이트를 좀 더 싱글 레이트로 독신 레이트로 좀 강하게 떼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W4 폼에 좀 더 세금을 많이 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페이를 추가로 하시게 되지만 언더페이먼트 에스티메이트 페널티나 이자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그 인컴, 자영업 하시는 분, 뭐 우버, 택시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서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. 4월 15일, 6월 15일, 9월 15일, 다음에 1월 15일까지 1년에 4번에 걸쳐서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께서 소득을 계산해서 내가 이 정도 이번 분기에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,000불 벌었으면 30% 세금 정도니까 300불 예납. 또 다음 분기에 2,000불 벌었으면 30% 세금 정도니까 600불 이런 식으로 예납을 해 주셔야 세금 보고할 때 큰 부담도 없고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스탁 관계,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생겼다 이런 분들 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겠냐 그럴 때 공제 안 하고 우선 좀 돈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공제 안 하고 받으시는 분들 그 세금 예납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50,000불 내가 벌었다. 50,000불 벌었다고 좋다고 50,000불을 갖고 계시다가 어떤 데 다 써버리고 났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세금을 한 10,000불 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다면 정말 황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이익금이 있거나 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겠냐 했을 때 분명히 공제하시고 주식은 브로커리지 컴퍼니가 세금을 공제해 주진 않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1040 ES, Estimate Tax 약자 ES 양식에다가 매 분기마다 에스티메이트로 세금을 미리 좀 예납해 주시고 또 갬블링 인컴 같은 경우도 세금 띄겠냐 안 띄겠냐 그럴 때 너 안 띄겠습니다 해봐야 나중에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미리 거기서 그냥 30% 세금을 내버리시는 것이 저축하고 오는 방법도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아까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애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17세 미만의 자녀한테 주는 몇천 불씩 되는 혜택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이 안 돼서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그것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아니면 또 올해
뭐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서 같이 3만 불씩 벌었는데 작년에는 뭐 보너스가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나오는데, 그런데 그 불로소득, 은행 이자라든가 어떤 그런 불로소득이 몇천 불 넘어가면 없어질 자격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특별히 텍스 크레딧을 신청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담당 세금 보고할 때 회계사님한테 주의할 점을 자세히 듣고 그 점을 잘 지키셔야 계속 그걸 유지할 수가 있지.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은행 이자 한 1,000불 더 받으려다가 내가 세금을 한 3,000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금을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내게 되면은 국세청은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벌금과 이자를 부과시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매년 세금을 낸다, 아니면 내가 올해는 세금 안 뗀 수입이 있다, 이렇게 분명히 했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세금을 계산하셔갖고 미리 예납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한 가지 이제 지금 오늘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도 모르지만, 이제 세금 보고할 때 보면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항목 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죠. 그분들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했던 분들은 다음 해 스테이트에서 주정부, 로컬 정부에서 받는 리펀드가 수입으로 분명히 보고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항목 공제를 안 했다, 올해 안 했어, 근데 리펀드를 받았어요. 그러면 내년에 그게 수입이 아닙니다. 근데 올해 항목 공제를 했다, 근데 리펀드를 받았다,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을 스테이트 텍스 리펀드, 뭐 로컬 거버먼트 텍스 리펀드의 그 수입란으로 분명히 잊지 말고 세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